자,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알아갖고 왔어요. 내일 모의고사 1번 답을 알아갖고 왔어요. 알려줄까요? 1번 아니야, 1번은. 5번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자, 46번. 너무 잔인하죠? 감질나게 해놓고 안 알려주고 수업하니까. 1번은 답이 2번, 3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예, 한번 잘 하시기 바래요. 자, 틀린 거 물어봤죠? 일단 1번. 세전 현금 흐름은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서 산정한다. 맞죠? 순에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된다. 맞고요. 자, 이제 2번, 3번 묶어놓으세요. 자, 칠판적이 보니까 영업소득 계산 과정 중에서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없을 수도 있나요? 네. 있죠? 100% 지분으로만 투자한다면 부채 서비스액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러면 2번. 순 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는 같아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3번. 전액 지분 투자를 할 경우 부채 서비스액은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과 세전은 같아질 수 있다. 맞죠? 네. 5번. 세전 현금 흐름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맞고요. 4번 보면요. 순 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후에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수입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저소득 순 영업소득 가지고는 지분 이야기 끊이지도 말라고. 예? 저기 세전하고 세후 가지고 지분 이야기 하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예, 이게 맞으려면 순 영업소득이 아니고 세전 현금 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후에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소득이다. 그겁니다. 좀 이따 나올 건데 4번이 지분 배당률을 말해요. 지분 배당률을. 아무튼 틀렸죠? 네. 일단 47번, 48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을 하되 이렇게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 한번 해봐라 이건데 어디 우리 47번 한번 풀어볼까요? 둘 다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자, 틀린 거 물어봤는데 한번 가봅시다. 호당 임대료가 600만 원이래요. 근데 임대 가능한 호수가 40개래. 그럼 어디? 가능 총소득은 방이 40개인데 방 하나당 임대료가 60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2억 4천이죠? 2억 4천만 원. 빼기. 공실 있죠, 공실. 자, 공실은 10%죠. 그러면 얼마? 2,4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빼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그렇죠? 유효 총소득은 보니까 얼마예요? 이거 빼니까 2억 1,6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운영비용, 운영경비, 영업경비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 빼니까 2억이죠. 2억. 자, 순영업소득이 2억. 거기서 이제 빼기. 원리금 얼마예요? 9천 옆에 융자이자 2천 있네. 얼마? 1억 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원리금 그냥 9천 원이죠?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은 9천만 원. 9천만 원인데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얼마인지 끄집어 내줘야지 좀 이따가 순위감의 세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요거 빼니까 이제 세전현금 수지 얼마? 1억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소득 세금을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금은 절대로 그냥 얼마인지 안 줍니다. 순위감의 세율 적용해야 되겠죠? 자, 순 2억 원. 이자 지급분 얼마? 2천만 원. 감 1,000만 원 빼면 1억 7천 나왔죠? 자, 순위감의 이 1억 7천의 세율 몇 프로? 30% 0.3 곱하면 5,100만 원이 될까요? 5,100만 원. 그러면 1억 천에서 5,100만 원 빼니까 세후 현금 수지 얼마? 5,900만 원이죠? 그쵸? 다음 중에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4번이. 영업소득세는 5,100만 원인데. 그래서 아무튼, 기사 문제는 이렇게 틀이 똑같으니까 잡아내시면 돼. 쭉 가다가 세금 계산할 때만 순위감의 세율을 딱 넣어주면 됩니다. 네. 자, 됐고, 이제, 또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게, 일단 47번은 그 박스 안에 원리금 상환액 9천만 원 있죠?
그리고 옆에 융자 이자가 2천이 있죠? 이 말은 원리금 9천만 원 중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 밑에 48번은 보니까 이자 비용 800만 원 있고 원금 상환액 200만 원 있죠? 이렇게 찢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48번은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아무튼 묶어서 주든 찢어서 주든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지 순위감의 세율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네.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별표. 그러니까 거의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50번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저 뒤에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까지 다 끝난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데 미리 지금 먼저 나왔어. 근데 어디 이제 좀 이따 그 설명이 나오니까 답을 먼저 한번 찍어봅시다. 우리 율, 승수, 율 할인 안 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율, 비율 분석법 할인 안 한 거죠. 디귿 현가 예수기한법은 현가 했죠. 그렇죠. 평균 회계적 이익률 안 했죠. 미음 할인연금 수지 했고, 자본환원 율 안 했고, 시효 단순회수기간법 안 했죠. 이응 수년가법 했고,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했죠. 그래서 일단 5개 디귿, 미음, 이응, 지읒, 치읒 일단은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요약집 107페이지 가지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쭉 한번 정리합시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할인 현금, 수, 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고 돼요. 분석법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 투자를 하다 보면 수입은 언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수입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출은 언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출은 현재 발생하는 거죠. 현재. 그러면 현재하고 미래는 시점이 똑같이 다르죠.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뭐에서?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서, 할인하면 언제 값이 되는 거예요? 현재 값으로 맞춰서 비교 분석을 하겠다. 이게 바로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거든요. 따라서 일단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 고려했냐 안 했냐? 당연히 할인한 거죠. 할인해서 알아본다 해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자, 이제 A라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분석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죠. 순현가법. 순현가법. 자, 수는 투자하다 보면 현금이 유입되기도 하고 현금의 유출이 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는 순수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 유입을 내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현금 유입에서 나가는 돈, 유출을 빼야지만이 내가 순수하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현가, 수는 현금의 유입에서 현금의 유출을 빼는 것을 일단 순이라고 이야기해요. 빼는 것을. 근데 언제 시점에서 빼래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 건데, 참고로 현금 유출은 있잖아요. 어차피 현재 돈 주고 산다라는 가정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돈 주고 산다. 그러니까 끝에 현가란 말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합의란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합의란 용어가 나오기도 하냐면, 투자를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수익이 있어요. 운영을 통한 소득의 종류가 있고, 몇 년 후에 처분하면 또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의 종류가 서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합해서 알아봐라. 이건데 별로 이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A란 투자 대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3억이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1억이다. 그러면 3억에서 1억 빼면 2억 남았네? 그렇죠? 그러면 순현가는 초과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초과이윤. 그러면 순현가가 초과이윤이다? 그러면 결국은 정상이윤 빼고도 2억을 더 벌었다 이거죠? 투자 해외 안 해요. 하겠죠? 그래서 순현가가 빼니까 2억이야. 그러면 0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 유입의 현가가 1억 원이고 유출 현가가 1억 원이다. 그러면 순현가 얼마죠? 0이죠. 순현가 0이라는 것은 초과 이유는 없고 딱 무슨 이유만 가져간다. 정상 이유만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꺼이 투자한다 안 한다? 기꺼이 투자를 채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랑 똑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수익성 지수로 한번 따져본대요. 수익성 지수는 분모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고 분자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예요. 어디?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죠 아까? 1억. 현금 유출의 현가는 1억.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순현가가 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겁니다. 1이. 순현가 0이라면 반드시 수익성 지수는 1이 돼야 된다. 다음 세 번째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1교시에서 시작할 때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억 주고 사는데 1년 후에 120억이 됐다. 그러면 20억 벌었죠? 몇 프로예요? 20%죠? 예, 이런 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사실 지금 이게 우리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투자해서 돈 벌면 이야기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요. 어떤 형태로 하냐면요. 야, 나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어. 네, 1,000만 원 벌었다는 것은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에서 나간 돈 뺐더니 정상인 빼고 1,000만 원 더 벌었다. 여기 그게 바로 순현가 개념이고. 야, 나 투자한 돈 2배 번 거야. 2배. 뭐냐 봤더니 1억 투자했는데 2억 원이 들어왔대. 그러면 1억 더 번 거죠? 그걸 갖다가 나 투자한 돈에 2배 벌었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수익성 지수야. 몇 배냐? 배수. 야, 나 투자해서 20% 벌었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100억 투자했는데 20억 더 벌었다. 그러면 투자 자금 대비 20% 더 벌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투자한 다음에 그 나온 결과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 돈 얼마를 더 벌었다라고 할 때는요. 돈을 얼마 더 벌었다고 할 때는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 빼서 그 금액이 얼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나 몇 배 벌었다? 이것은 집어넣은 돈에 비해서 나온 돈이 몇 배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야, 나 이번에 몇 프로 수익률 뺐어. 그건 바로 요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아니 동떨어진 별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투자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내부 수익률은 개념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끔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좀 이따 뒤에도 어차피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현재 5,000원 주고 샀어요. 현금 지출이 5,000원이에요. 근데 1년 후에 6,000원이 들어온대. 그러면 1,000원 더 번 거예요? 내부 수익률 몇 프로예요? 20%죠. 20%. 그렇죠? 그러면 어디? 1년 후에 6,000원인데 이 6,000원을 20%로 할인해봐. 1.2로 나눠보면 얼마죠? 6,000원 나누면 1.2 쳐보면 5,000원이죠? 그러면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 5,000원, 나간 돈의 현재 가치 5,000원. 맞습니까? 거기에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결국은 요즘에는 요거 개념 물어보지 않고요. 그럼 내부 수익률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똑같으면 빼서 알아보는 순현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나눠서 알아보는 수익성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래서 요즘에는 요게 아니고 요게 오히려 더 잘 나와요. 내부 수익률이 하는 역할. 순현가를 뭐로 만들어주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수익성 지수는 뭐로 만들어주는?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라는 똑같은 투자 대상에 투자했을 때 순현가가 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1이 되고 그러면 딱 무슨 이윤만 가져가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 가져가죠. 그러면 반드시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가 원하는 무슨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반드시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딱 정상 이윤만 가져간다. 그런데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무슨 이윤도 가져갈 수 있다? 초과 이윤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약간 좀 재밌는 문제를 하나 풀 거예요.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문제풀이 하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디? 이 현금 유출 있죠? 현금 유출은 총 투자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은행에서 6억 빌린 거야. 내 지분 4억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투자 분석은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는 10억 지출하지 않았어요. 투자할 때 얼마 나갔죠? 자기 돈 4억 가지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 주기라고 빌린 거고. 그래서 현금 유출은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총 투자액을 말한다,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어디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풀이 할 때 요 문제가 들어갔고, 전에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오후 특강할 때도 한번 풀어본 것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이제 시장 가격이 3억짜리인데 이 중에 대출을 뭐 2억을 받았다. 그랬을 때 수년가가 2천만 원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되는가? 자, 어디? 수년가는 2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는 거죠.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는 얼마인지 몰라. 놔두고. 현금 유출은 나왔죠. 얼마예요? 1억. 현금 유출은 자기 지분 투자액이니까 3억 중에서 2억 빌렸잖아요. 그럼 자기 지분 얼마 들어갔어? 1억 들어갔죠? 그러면 1억 이렇게. 그러면 현금 유입 현가 얼마야? 어떻게 8천이야?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1억 2천에서 1억 빼야 2천은 않겠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1억 2천이야. 1억 2천. 예? 이렇게.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이 1억이죠? 유입의 현가압이 1억 2천이죠? 몇 배? 1.2배다.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전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나중에. 자, 됐고.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고요. 이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봐야 돼요. 51번, 53번, 55번을 풀어봐야 돼요. 51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옳게 설명된 것은 1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의 미래가치라고 하면 안 돼요. 할인했잖아. 할인하면 전부 다 무슨 가치? 현재 가치가 나와야 되겠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재의 지출을 비교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틀렸고. 2번은 틀렸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복습을 하지 말고요. 그냥 잠깐 볼래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첫 번째,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추계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바뀌었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을 반영한다 이건데, 그러려면 먼저 이 투자 대안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평가하고 나서 그 위험에 평가된 거에 따라서 위험 조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바뀌었으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암기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냅두세요. 그냥 틀리긴 했지만. 세 번째, 투자의 유입에게는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만 고려하고 처분 시 지분 복귀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어딨어요? 운영소득과 처분소득 다 고려해야지. 틀렸죠? 4번, 할인현금 흐름 또는 수지 분석법은 투자 기간 동안 발생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맞죠? 예, 4번이 맞고요. 5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승수법과 승리법이 있다. 얘는 무슨 법이죠? 어림셈법에 있는 거죠. 틀렸죠? 답은 4번. 53.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거 기억난지 몰라요. 기억난지 모르겠네. 투자의 목적은요, 돈의 극대화예요. 수년가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정상이윤 빼고도 다 빼고도 1,000만 원의 초과 이윤을 더 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년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벌었다 이 말이고요. 수익성 지수가 그럼 투자해야 하네요. 아주 수익성 지수가 1.3이다.
라는 건요, 투자해야 안 해? 하죠. 지출되는 돈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1.3배의 현재 가치가 들어왔대. 이게 이익을 받잖아요. 투자하죠? 그러면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니까 투자를 하긴 한다. 그러면 수익성지수가 1보다 1.3이라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더 번 거예요? 그건 몰라요. 수익성지수는 그냥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배수만 말해. 들어간 돈에 비해서 나온 돈의 현재 가치가 몇 배만큼 들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내부 수익률이 12%야.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크니까 투자하죠. 그래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내부 수익률이 12%라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더 많이 번 거죠? 몰라요. 모르고 그냥 투입된 돈에 비해서 나온 돈의 가치가 12%만큼의 퍼센트 수익률이 발생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버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는 퍼센트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말이죠.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만 딱 판단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더 버는지 마는지 판단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수년가법.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면 결국 무슨 법에 의해서 결정해라? 수년가법. 무조건 수년가법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이런 말이 있어.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는 시험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거 물어보려면 지문이 이렇게 길어져야 되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대신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는 기법이 뭐냐 이건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이것도 딱 생각해봐. 다음 중에 가치가 뭐냐?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야? 얘 아니야. 얘는 그냥 배수야 배수. 얘도 아니야. 퍼센트야. 결국 가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는 거 누구냐 하면 그냥 수준가법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어디? 53번 1번 틀린 거.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 대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에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누구? 수년가 큰 거 선택한다. 맞아요. 3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4번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 비율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 간의 비교시 유용하다. 그러니까 A는 1200원 투자하고 B는 1700원 투자해가지고 얼마 버느냐.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다르니까 그냥 너 몇 배 벌었냐 이렇게 판단한다 이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번 단일 투자 대안에서 0이면 1이다 1이면 0이다 기억나세요? 수년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다 됐고요. 53번 2번 아주 얍삽하게 나왔어요. 수익성 지수는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유출액의 상대적 비율이다. 자, 분수에서 뭐뭐를 기준으로 뭐뭐 단위당 뭐뭐에 대한 분모를 말해. 분모. 지금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로 가야 되거든. 분자. 근데 얘는 지금 분모로 내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잘못됐어요. 좀 얍삽한 지문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틀렸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2번이 일단 여기서 2번 틀렸죠. 부채 감당률 아시죠? 좀 이따 나오긴 하는데 부채 감당률 한번 써볼까요? 미리 우리? 걔도 좀 얍삽하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부채 감당률도 계속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부순이죠. 부부순. 순 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긴데 어디? 자, 부채 서비스액 10억이다. 순영업소득 5억이다. 0.5다. 1보다 작죠? 1보다 작다는 것은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부채 서비스액 10억이다. 갚아야 될 원리금. 순영업소득 15억이다. 1.5다.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으로 원리금 갖고도 남는 거죠?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준다 이거죠? 그쵸? 맨날 나와. 그런데 이게 그냥 이제 딱 보통 나오면 그냥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자녀이익이 남는다는 걸 의미한다. 맞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소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맞아, 틀려? 어? 이씨, 말도 안 돼. 아니, 갚아야 될 원리금으로 소득을 감당한다는 거 있어요. 감당이란 게 갚는다 이 말인데. 틀렸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비율을 보인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조심해야 돼.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의 비율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려. 뭐뭐에 대한이는 부모니까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가져줘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답은 2번이고 55번도 봅니다. 자, 혹시 집에서 풀어볼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던가요? 네. 좀이라도 뭔가 불편하면 고개를 푹 숙여봐요. 우리는 근데 초지일관이었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 네, 2번도 사실은 내일 모의고사 2번도 답을 알고 있는데 1번은 그거고 2번은 그거의 2배야. 이렇게. 자, 눈치 있는 사람 하면 알 텐데. 뭔 말인지 모르죠? 얼른 눈 깔아. 자, 1번.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끔 하는 할인율이다. 맞죠? 옆에 하나 더 써놔. 또 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다. 라고 같이 써놓으시고요. 2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맞죠? 내부 수익률이 작아버리니까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예. 3번.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에 어느 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3번 틀렸어요. 볼래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A하고 B 두 투자 대안이 있는데 수년가로 보니까 수년가. 자,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수년가가 A는 100원이고 B는 80원이다라고 가정하자. 80원. 이렇게. 근데 뭐 내부 수익률 또 보자. 내부 수익률이 A는 보니까 뭐 11%, B는 13%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수년가법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는 수년가 큰 놈이 누구야? A. 그러니까 A가 제일 좋고 그다음 B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는 누가 더 좋아요? B가 더 크죠? 그다음 A.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라면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판단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럴 때는 무슨 방법을 쫓아가라고요? 수년가법. 이렇게. 일단 3번 틀렸죠? 혹시 집에서 4번 풀어보시는데 이상하지 않던가요? 4번이 과거에 약간 이상하게 나왔었는데 이게 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면요. 볼래요? A 대안 하나 놓고 봅시다. 수년가 0보다 크죠? 수년가법으로 판단해보니까 A는 투자해도 돼, 안 돼? 되잖아? 0보다 크니까. 그죠?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내부 수익률법으로 판단해보면 투자하면 돼, 안 돼? 요구 수익률 10%인데 내부 수익률 11%니까. 뭘 안 돼? 되지. 다시. 수년가 0보다 크죠? 그러면 A란 투자 대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수년가법으로 판단했을 때 투자를 채택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내부 수익률법 놓고 봐봐. 자, 요구 수익률이 10%죠? 내부 수익률 11%죠? 투자해도 돼, 안 돼? 되죠? 따라서 있잖아요. 동일한 하나의 투자 대안일 경우 수년가법에 의한 투자 판단의 결과 할 거냐 말 거냐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투자 판단의 결과는 다 똑같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4번이 지금 뭐라 나왔냐면 수년제 가치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표현으로 나온 거냐면요. 과거에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냥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수년가법에 의해서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투자를 채택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의미는 아마 쓸 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썼냐면 A, B, C, D 4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데 3개가 있다 하자. 그러면 수년가법에 의해서는 A가 1순위, B, 그 다음에 C가 3순위라 하자. 근데 뭐 수익성 지수법이라든지 다른 방법 같은 경우는 어디?
뭐 내부승률법이라고 그랬죠. 내부승률법에 의한 방법으로는 B가 내부승률이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C라고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수년가법은 A를 선택하지만 내부승률법은 B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수년가법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던 게 내부승률법에 의해서는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억지스럽게 그냥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수년가법에 의해서도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나오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투자를 어떻게 한다? 채택한다. 그런 딱 그런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예? 틀렸고. 4번은 그래서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려. 5번. 일반적으로 무슨 법이? 수년가법이 가장 좋은 투자 결정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56번, 7번, 9번, 60번. 자, 56번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인데 일단 57번 아까 해봤어요. 저기 5,000원 주고 사는데요. 1년 후에 6,000원이 됐어요. 내부 수익률은 5,000원 주고 사가지고 6,000원 됐으니까 2,000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1,000원 벌었죠. 5,000원 분에 1,000원 하니까 몇 프로였어요? 20%. 수년가는 지금 거기 할인율이 20%라고 나왔죠? 그럼 6,000원 나누기 1.2 쳐보면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들어온 돈이 현재 가치 5,000원에서 나간 돈이 현재 가치 5,000원 빼니까 0이다 이렇게. 근데 답은 뭐 그냥 1번인데 이것도 수년가를 계산 않고 그냥 찍어주면 나는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내부 수익률 20% 맞죠? 그죠? 근데 할인율이 뭐야? 할인율이 5글자로 써봐. 문제에 있는 할인율 있잖아요. 5글자로 써봐. 요구 수익률이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20%인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죠. 둘이 딱 맞죠? 그럼 엔드레스를 딱 정상이익만 가져가는 거죠. 그럼 수년가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굳이 수년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푼다는 것은 이게 좀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좀 나름대로 센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6번 같은 문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한번 요 문제 이제 한번 해볼 텐데 한번 그려봅시다. 한번.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고 20%면 1.2로 나누고 7%면 뭐 1.07로 나누고 그러면 돼요.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A, B, C, D. 자, 현금 지출. A는 3천만 원. B는 1,000만 원. C는 1,500만 원. D는 1,500만 원. 다음에 유입. 1년 후 말기 유입. 이 7,490만 원. 그 다음에 2,675. 그 다음에 3,210. 4,815. 자, 수도. 자, 그럼 문제 스타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 표를 이용해서 수년가가 큰 순서대로만 나열한 것은? 이라고만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러면 수년가만 싹 계산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하면 돼. 또 다음 중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대로만 연결된 것을 하면 수익성 지수만 계산하면 돼.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지문을 보니까 1번 뭐 B하고 C는 수년가가 좋고 2번 수익성 지수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얼른 표를 가지고 지문을 볼 게 아니고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를 빨리빨리 계산을 빨리 해줘야 돼. 그럼 한번 해보자. 어디? 먼저 우리 수년가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수년가. 자, 7,490 쳐봐요. 계산기에다가. 7,490. 7,490 쳤죠? 할인율이 7%죠? 나누기 1.07 쳐보면 7,000이죠? 수도. 눈으로 풀어, 이제 눈으로. 지금 7,000이 바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야. 7,000에서 3,000 빼니까 수년가 4,000 남았죠? 그럼 수년가 4,000 써. 그리고 지금 액정에 우리 또 수익성 지수도 같이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액정이 7,000 찍혔죠? 거기서 바로 저거 살 때 3,000 들어갔죠? 나누기 3,000 바로 쳐버리면 되지. 얼마 나와요? 2.33 정도 나오죠? 이렇게. 다음 두 번째 B 2,675 나누기 1.07 쳐보면 얼마 나와요? 2,500이죠? 바로 눈으로 풀어. B 살 때 1,000 나갔죠? 남는 돈 얼마? 1,500. 그럼 액정 지금 2,500 찍혀 있어요. 거기서
B 살 때 1000 들어갔죠? 그러면 나누기 1000 치면 바로 2.5가 되겠네. 이렇게. 다음 C. 3210 나누기 1.07. 3000 나왔어요? 3000에서 1500 빼니까 1500 남았네. 수년가. 그렇죠? 그리고 3000에서 1500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4815 나누기 1.07. 4500. 여기서 1500 빼니까 바로 3000 나왔죠? 4500 나누기 바로 1500 쳐보니까 얼마? 3이죠? 예, 이렇게 다 계산해놓고 가야 돼요. 계산해놓고. 이제 한번 가봅시다. 1번. B와 C의 수년제 가치는 같다. 맞네. 1500 맞죠? 2번.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것은 D, 3. 맞죠? 3. 수년제 가치가 제일 큰 것은 A, 4천만 원. 제일 크군요. 4번. 수익성 지수가 제일 작은 것은 C. 맞죠? 5번. A의 수년제 가치는 D의 수년제 가치의 2배다. 2배는 아닌데? 틀렸죠? 답은 5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지문이 나오면 하나가 더 뜹니다. 더 떠요. 뭐가 뜨냐면요. 이제 볼게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다고 합시다. 수익성 지수는 C가 2죠? 2? D가 3이죠? 찍어봐. 자, C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를 같이 투자했을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X죠? X죠. 작죠? 에? 다시 할게요. A, B 할게요. AB가 있다. 자, B에 투자하는 경우는 A하고 B를 동시에 같이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OX. 맞죠? 맞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가중평균 개념이죠. 이거 진짜 계산하면 안 돼요. 눈으로 찍어야 돼. 왜냐면요. 첫 번째 요거 해봐, 이거. C에 투자하면 값이 2죠? C하고 D를 투자하면 C는 2고 D는 3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 나오겠지, 답이. 그러면 2보다는 크고 3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놈 기준으로 봤을 때는 C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섞어 투자하는 게 이게 더 큰 거죠. 수익성 지수가.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 볼래요? B는 수익성 지수가 2.5예요. A는 2.33이고 B는 2.5야. 그러면 B에다만 투자하면 수익성 지수가 그냥 2.5인데 A하고 B를 섞어 투자하면 둘 사이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2.33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으니까 B에 투자하는 게 더 크겠죠? 이 지문도 섞여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표를 딱 정리해놓고 이것도 원래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 아니야.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말고 아무튼 그냥 이렇게 찍어내면 돼요.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것도 기출문제에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계산 문제 특강하고 할 때 다 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이제 어림셈법이 있어요. 어림셈법. 이제 투자이론은 그 좀 어렵죠, 사실은. 예.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가만 놔둘 수는 없어요. 문제가 뭐 한두 문제가 나와야지. 투자이론 가장 조금 나오면 6문제죠. 많이 나오면 9문제까지. 그러니까 어렵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해야 돼. 잘. 그렇게. 자, 요약집 110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110페이지.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한 거고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두 번째 어림셈법 할 거예요. 어림셈법. 자, 일단 어림셈법은 계산을 제대로 하겠다, 어림잡아 하겠다. 계산을 어림잡아서 하겠다. 즉 가장 큰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할인율을 고려한다, 안 한다.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겠다. 일단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서 어림셈법에는 승수법이라는 방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 사실 더 잘 나오는 게 있죠. 할인했냐 안 했냐 그거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은 할인하지 않았고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승률법이 있어. 끝에 승수란 말, 율이란 말 들어가면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총자산 회전율 할인했냐 안 했냐? 어디 했어? 율자 안 했지.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세후 현금수지 승수 안 했죠? 순소득 승수 안 했죠? 종합자본 환원율 안 했죠? 회계적 평균 이익률 안 했죠? 아무튼 승수율 들어가면 어림셈법이니까 할인율 고려하지 않았다. 내부 수익률은 한 거고 나머지 율자.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저소득 승수라는 것도 있고요. 저소득 승수, 다음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 자, 제가 이런 소리 했어요. 2 곱하기 A는 4다. 그럼 2하고 4는 똑같지 않은데 중간에 A가 들어가면 둘이 같아질 수도 있다. 그럼 A는 2에다가 뭐 해주는 숫자야? 곱해주는 숫자예요? 나눠주는 숫자예요? 이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모르겠어? 2에다 곱해주는 숫자가 A잖아요. 그래서 A를 2에다가 곱해주는 숫자에서 2의 승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A 값을 구하려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니까 A는 2분의 4야. 고로 A는 2다. 따라서 승수 앞에 있는 것은 분자로 간다, 분모로 간다. 승수 앞에 있는 것은 분모로 간다. 다시. 승수 앞에 있는 건 전부 어디로 간다? 분모. 자, 책 보지 마. 책 보지 마. 책 보지 말고 해요. 저소득 승수 분모. 저소득. 순소득 승수 분모. 순소득, 순영업소득 똑같은 말이에요. 순영업소득 똑같은 말. 세전현금수지 승수 분모.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승수 분모. 세후현금수지 수덕. 요거 투자 시 남의 돈을 이용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거 이거. 자, 순영업소득까지는 투자 시 남의 돈을 이용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분 투자액에 대한 분석할 수 있어 없어? 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분자가 총 투자액이야. 세전 세후 현금 수지 같은 경우는 투자 시 남의 돈 이용하겠다 안 하겠다 저당 조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 할 텐데 저소득 순영업소득 나올 때 거기다 지분 갖다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음에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총 가지고 하면 돼 안 돼? 실질적인 분석을 해야지.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분에. 그래서 기출문제 앞전에도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총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이런 소리. 말 돼 안 돼? 안 돼. 다시 해. 저소득 순소득은 투자 시 남의 돈을 쓸지 안 쓸지 몰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분에 대한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뭐에 대해서? 총 투자액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만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투자 시 남의 돈을 쓸지 안 쓸지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 다음. 잠깐 휴식에 달 겁니다. 칠판 그대로 놔두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